7시 13분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46자 세계경제포럼 최대 이슈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중일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에서 FOMC에서는 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죠. 이것까지 짚어봅니다. 미국 캔사스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곽수정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일단 그대로 뒀죠. 오늘 아침 새벽에. 네. 네, 지난 12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마 제보할 때는 3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다보스 포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인 자동차를 발견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또는 바이오 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 산업에서 핀테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다양한 산업 이야기가 과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는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런 산업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그러한 산업으로 가서 스마트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제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3차 산업의 발전, 즉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물류라 그러면 틀린데요. 달리는 컴퓨터 이렇게 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 어느 정도 시작을 했나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달라지는 생활은 여러 가지 우리가 꿈속에서 또는 상상만 해온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댁에 들어가시기 한 10분 전쯤 차 안에서 모든 전기밥솥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 시설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뱅킹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무까지도 다 처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재택근무도 가능해질 수 있는 사회가 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사회고 지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공정 과정에서 인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로봇 산업이 도입이 되면서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DMZ 같이 이렇게 국방을 서로 경계태세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인명의 어떤 지킴을 위해서 로봇을 대신 무장을 시켜서 적진에 이렇게 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 창출력은 한 700만 명 정도 노동이 창출될 수 있는데 로봇이 동원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한 500만 명이 되어서 한 200만 명 정도 남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행정직이라든가 배달하던 사람이라든가 무슨 기사라든가 왜냐하면 그냥 전기차가 알아서 자동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잉여 인력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3차 산업이 바로 그 부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업이 사실 이제 기계가 하는 부분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가 된다 그러면 그 대체되는 거는 4차 산업이 맞지만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차피 서비스해야 될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파생적으로 4차 산업에서 생성되는 게 4차 산업이 10개가 생긴다 그러면 파생되는 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서비스 산업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3차 산업 속에 이미 4차 산업은 싹트고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국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개인으로서도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처지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국가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 강조를 많이 하죠. 또 의료기기 산업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그런 창조 경제다 또는 창조 혁신 산업이다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까지는 충분히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가 R&D 투자를 놓고 보면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고에서 그치는 창조가 많다는 것을 좀 정부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고에 그치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서로 협력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 같은 기술력이라든지 인적 자본을 통째로 흡수해버리는 좀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로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네. 아니면 5차 산업과 6차 산업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벤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무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매장 없는 서비스 시대가 왔는데도 상상력을 억제하는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포지티브 그렇습니다. 규제냐 뭐 네거티브 규제냐 해서 그런 것도 참 걱정인데요.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부처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연내 신설한다. 깜짝 놀라는 뉴스였는데 이게 통화 스와프를 만든다는 건가?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통화 수합을 비롯해서 가능하다면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유로화를 발행하듯이 먼 장래에는 단일화된 화폐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일 경제 협력이 사실은 2010년에 8월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북경에서 고위 당국제 회담을 계속 개최를 해오다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역사적 의식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다시 재개된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던 외교, 저번에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어떤 위안부 문제에 또는 역사적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에 함몰되고 있는 동안에 중국과 일본은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그렇게 늘 주변 강대국들을 믿지 말고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망한 일본 다시 일어난다. 어느 나라 믿지 마라. 그 나라의 첫 글자를 따서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진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맞습니다. 의도적인 무시기도 하고 필요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력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에 봐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일본 자기들끼리 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걸 놓치는 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손해, 어떤 피해, 어떤 걸 경계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거를 막으려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단단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국가의 경제에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증시의 안정 측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하고 싶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문제 여러 가지를 좀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가치가 있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 투자가들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을 금방 다녀온 이수 교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얘기를 이 시간에 했는데 대통령이 경제사절단과 함께 가는 건 잘한 판단이죠.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경제 위기가 나올 때마다 대응책이 뭐냐는 것이 늘 듣는 질문이지만 1년 전, 2년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란 핵사태 문제는 프랑스가 사실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셨어야 됩니다. 외교를 제대로 했었다면 그러면 프랑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면 이란이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1년 전, 2년 전에 이미 대응된 CF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꼭 발표가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설레발을 치시니까 예. 결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이 벌써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달려가가지고 뭐 대규모 경제를 따보지 않았습니까? 이란에 달려가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도 외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대응 전략을 하는 태스크포스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급할 때 네. 갑자기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교, 안보, 국방 또는 네. 교육 모든 것이 다 통합된 생태계 속의 하나의 종합예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 뭐 종합예술이 아닌 것이 전문가분들마다 아닌 네. 것이 없겠습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특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곽수종 박사 말씀이었습니다.